같이 좀 네네.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두 번째 쟁점, 마약 단속 문제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서울 경찰청장 김광호 청장이 나와서 마약 단속과 관련한 지시는 내가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건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약 단속을 하려면은 이제 사복을 입고 그들이 실제 경찰인 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살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변 안전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쪽에는 덜해요. 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도 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예 10시 반까지도 현장에 가지도 않았대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마약 단속이 주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복으로 입혀놓고서는 준비만 시켜놓고 그 사람들을 그 현장에 보내지도 않고 바깥에서 대기하라고 해놨던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인력들이 그러니까 신변 안전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일도 못하게 하고 묶어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까 뭐 서초동 관저에 이기돼 있었고 뭐 어디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몸만 가까이 있었지 실제 이 일을 위해서 투입되려고 대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경찰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마약과 전쟁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기 때문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천공도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약과 전쟁이 경찰에서 매우 중요한 핫 이슈가 된 거예요. 안전을 유지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는 잘하나 마나 걔네들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나. 그런데 만약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마약 사범을 잡아냈어. 그럼 이건 특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용산 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그걸만을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모든 신경 안전은 거기 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용산구청장이 SBS랑 같이 찍었다는 그 준비했다는 그 카메라 그 예. 촬영 다큐 그거는 무질서한 무질서한 사람들을 찍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질서한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오히려 놔뒀을 거예요. 오히려 무질서한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조치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질서 있게 뭔가 좀 착착착 잘 진행되고 멋있게 진행되고 이걸 바랐던 게 아니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질서한 걸 원했던 것이고 오히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그리고 경찰들은 오로지 마약에만 신경 썼고 성희롱에만 신경 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못한 거죠. 10만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사전 계획에서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 용산서에서 용산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용산서에서 참석한 사람이 형사하고 여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 단속하고 성범죄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렇죠. 경비와 교통 쪽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중요한 정말 건 실적이 제로입니다. 마약 단속으로 그렇게 여러 명을 그리고 안 투입했는데 나갔어요. 그리고 실적 제로. 취소 10시 반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취소했어요. 그 전에 참사가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예. 취소를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참 정말 이 사람들은 난 배짱도 좋은 게 아니 지난 5년 동안 그냥 매년 해왔던 대로만 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냥 해와서 그럼 기동대 뭐 일대 정도 데리고 오고 교통 통제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쩌면 지난 5년 동안에 한 할로윈의 계획에 이 교통 통제에 대한 거고 질서 유지에 대한 게 어떻게 말이 한 마디가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일입니다.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에 쉬지 않았으면. 네. 근데 이거는 저도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서 그 자택이나 아니면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마약에 의해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으면은 거기서 특진 잡고 싶죠. 네, 그럼요, 거기서 당연히. 뭐 하나 잡으면 특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말하자면 기강을 잡는 거에 기본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가지고. 리더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래서 저는 거의
이게 거의 국정 지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예, 안전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안전에 치중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예, 이게 진짜 관료 사회에서는 풍향계를 딱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에게 딱 맞추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단속 나쁘다는 거 아니죠. 마약 단속도 하라고요. 그런데 10만 이상이 모이는 공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안전 관리. 안전. 예, 그 관리였다.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통째로.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 바로 아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 국정조사가 네, 네.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고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는 포커스가 달라요. 정말 국정조사라는 거는 국정 지표가 어떻게 있는 거냐,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네, 거냐를 네. 잡아보는 거거든.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일단 다음 의원이셨으니까 네, 국정조사하면은 잘 할까요? 아니 왜요? 일단은 그래도 왜냐면 이거 국민들이 좀 의심하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는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저는 하거든요. 아니죠. 잘할까요? 국정조사 잘하던- 전문이었어요. 아, 세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할 것 같은데 세월호 아니 참사. 아니 아닐까요? 잘하든 못 예. 잘하든 못하든 옛날에 삼풍 때도 그렇고 네. 다 국정조사 따로따로 다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오픈해야 돼요. 지금 네, 이제 네. 지금 두 개만 얘기하셨는데 그 관저 문제하고 그다음에 마약하고만 얘기하셨는데 아니, 잠깐, 또 하나가 요 얘기 또 하나가 하나 해야 요거 돼요. 하나만 제가 아까 아무리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하고 어허. 듣겠습니다. 찌찌. 저는 이른바 천공 루머에 관련된 아, 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천공 루머는 국정조사에서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네, 사실은 아. 그런 거는 가령 예컨대 그게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 대통령이 그거 다 따라서 하지는 않겠지. 설마. 김건희 여사 그거 다 따라서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끊임없이 루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천공은 천공대로 자꾸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보이는 게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진짜 그런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기는 사실은 지금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끊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국정조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그냥 루머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런 심리가 국민에 대한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거는 무속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 특히 왕자 예, 왕자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손에 왕자가 찍힌 거 전 국민이 다 봤거든요. 예, 그때도 저는 해명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이웃집에 뭐 할머니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웃집 할머니가 왕자를 손바닥에 써줘요? 그래서 그게 잘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영희 변호사는 말씀하시면서 천공을 거의 두세 번을 언급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귀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를 어디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생각해내는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천공 이상하게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약 전쟁 얘기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마약 전쟁 얘기하고 대통령 마약 전쟁 얘기했는데 천공이 마약 전쟁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천공이 말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한 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아마도 우리는 천공은 난 안 보니까 천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이 말하고 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천공이 한 거 그대로 하는 것 같네.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네.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대통령은 천공의 말을 듣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귀인을 그렇게 시키는 건데 네. 그게 오귀인이든 혹은 잘된 기인이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시스템이 돌아가야죠. 왜냐면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천공만 쳐다보고 천공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우리가 뭐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경찰을 사실은 좀 잡으려고 막 그랬어요. 이 검찰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을 빼려고 그랬을 때 네.
이번에 와가지고 경찰국장 경찰국을 만들었잖아요. 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12구 사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경찰을 완전히 잡아놓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 윤 대통령 칼 뺐다.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 엄정히 책임 묻겠다 이래요. 이러면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우리가 경질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경질한다 말도 안 나오고요. 자기 그런 한 적도 없다고 나오고요. 오히려 자기네는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용산경찰서장, 뭐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상황실장 네. 이런 사람들만 지금 업무상 과실 치사 상태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저걸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에 바로 돌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경찰 네, 권력을 경찰을 죽이겠다는 거죠. 장악하려는 의도다. 근데 이미 장악은 했죠. 이미 사실은. 장악했죠. 했는데 지금 꿈틀꿈틀 하려는 것을 지금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려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그쪽으로 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장관이 천준호 의원이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답변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겠다는 요지로 사퇴할 의향이 없는 식으로 오늘 답변을 했고 대통령이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조문을 계속 며칠씩 했잖아요. 6번이나. 근데 그러면서 하루는 이상민 경질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민을 대동하고 갑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분양소예요. 이거 내 사람이다. 이거 누구에 대한 메시지로 저를 봤냐면 야당이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 이상민 경질 얘기가 나오니 이상민 파면하라고 하니 여당 의원들 저는 국민의힘을 보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왜냐하면 뻔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경찰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건 그게- 다들 알고 이미 예. 다들 네, 국민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생각하죠. 있는데 예. 가능할까요? 저기 정말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상민 저는 그냥 이상민은 이상민. 물러나게 될 거라고 보고 이상민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나? 그 오히려 그 전국을 짜는 어떤 사람 그게 야당 쪽 사람이라면 이상민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일로 봐요. 저는. 그 무슨 뜻일까요? 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 대통령이 측정 해볼게. 네. 그냥 의원님이 아니, 나중에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그죠? 좀 화끈한 대통령, 능력 아니, 있는 대통령. 저는 예. 근데 제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를 못 들어가니까 정말 다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그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요. 네. 그냥 그거는 사실은 어느 만큼은 유머러스하게 넘겨도 그렇죠.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그렇죠. 사안이다. 예, 근데 그거를 키우는 걸 보고 내가 역시 내가 뭔가 잘못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번에 저 같으면은 이상민이 그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거는 경찰을 잘못했을 더 때. 배치할 사안이 아니었다. 인력 배치로 해도 해결될 다른 없었다. 것이 해도 소용없었다. 다른 시위가 더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때 잘랐어야지. 당연하죠. 나 같으면 네. 잘랐어. 내가 더군다나 그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후배로 잘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아가페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딱 잘라야지 그럴 때. 그래야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이 사랑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는 칼같이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놔두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경찰들을 자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냐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가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사의를 표하는 게 맞는데 이상민은 잘라야지. 무슨 소리야. 파면해야지. 그러니까 못 잘랐다. 그러면은 못 자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생각해봐야죠. 왜 못 자를까? 뭐예요? 이거 나는 가오라고 생각해. 가오. 자기가 이렇게 해놨던 사람이기 검찰총장식 때문에 사고의 가오. 우리 나는 무오류다. 우리 대통령은 왜냐면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네. 그게 그분의 성향이고 그분의 살아온 방식인 거예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노영희 변호사는 심리학 박사인가요? 박사 수료인데 수료입니다. 예, 예, 아직 수료. 논문을 못 썼어. 이걸로 논문 쓰시죠? 뭐. 논문 쓰려다가 제가 사법시험 봤잖아요.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그 행동 기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가오로 이해하면 딱 맞아요.
잘 보세요. 왜 우리 같으면 딱 사과 먼저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사과 왜 안 할까요? 그냥 날리면이든 바이든 했습니다. 바이든 했다. 네. 근데 말 습관이 그렇게 나왔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절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고 그 말도 안 했다고. 안 했다 그러고 아예 왜냐면은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는 XX도 거니까.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 XX는 그러고. 처음에는 기억이 어, 안 안 난다. 한다고. 그랬다가 안 안 한다. 했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분의 성격이라고 봐요. 네. 그게 본질이다. 네. 네, 섹스피어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봐라 나는 이런 사람 무오류. 지켜주는 사람이다. 아니 무오류지만 나는 이런 사람 지키는 사람이야. 나한테 충성하면 니네는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한테 맥히겠냐? 국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30%만 날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그 마인드로 여기까지 올라오셨다고 그러니까 봐요.